평소에 김을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꽤나 충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김이 맛도 있지만 영양가도 높아서 김을 자주 먹는데 저는 김이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니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은 우리 생활 속 정말 자주 보고 많이 먹게 되는 김에 대해 알아보고 이 김을 어떻게 먹으면 위험한지 또 어떻게 먹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하나하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오늘 알게 된 정보들은 조용히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채널을 구독해두신 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 어린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반찬이죠. 김밥, 김무침, 김자반, 주먹밥까지 정말 다양한 요리에 쓰이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김은 우리 생활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단백질과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매우 건강한 식품인데요. 김은 해조류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80여 종의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약 10가지의 김이 알려져 있습니다. 김은 바다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할 정도로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김과 미역을 한국의 슈퍼푸드라고 소개할 정도로 김은 일반 해조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건강한 단백질로 이루어진 고단백 식품입니다. 마른 김 5장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단백질 그 자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단백 식품인 달걀 1개에 해당되는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는 김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가져다 주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은 비타민 역시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김 한 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달걀 2개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 눈 건강에도 매우 좋은 식품이 바로 이 김입니다. 옛말에 정을보름에 밥에 김을 싸서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겠죠. 벌써 김이 이렇게나 우리 몸에 좋았어? 하고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더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김은 채소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난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타민 E가 전부 함유되어 있으며 식이섬유, 아연, 엽산, 칼슘, 칼륨,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김 속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은 몸속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빼내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예방하고 김을 생으로 먹으면 암도 예방됩니다. 평소에 감기에 잘 걸리거나 기력이 약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김을 드시게 되면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김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비타민 E의 항산화 물질 덕분에 세포의 손상을 막고 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의 무너져 있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튼튼한 면역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타민 A와 비타민 B12, 철, 그리고 아연 성분이 김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몸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바이러스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역시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김을 섭취하면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장이 평소에 안 좋으신 분들이 김을 먹었을 때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유는 김에는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김 속의 식이섬유가 장 속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어 장 건강도 좋아지게 하며 좋아진 장 건강으로 인해 면역력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평소에 무릎이 아프시거나 자다가 다리가 저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도 김을 드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김에는 마그네슘, 비타민 D, 칼슘, 각종 아미노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김에 포함된 칼슘은 뼈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기에 김을 주기적으로 먹어 칼슘을 채워준다면 무릎 건강에도 좋고 몸속에 충분한 칼슘량을 달성할 수 있으며 김 속에 함유된 마그네슘이 다리 저림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이 마그네슘을 통해 칼슘이 잘 섭취되게 되며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뼈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평소에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라면 바다에서 나는 보약이라 생각하고 드신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김에는
철분도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영양연구회가 쓴 건강제일 한국인의 10대 밥상 2편에 보면 철분이 풍부한 김은 빈혈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쓰여져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 칼럼에서 빈혈의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철분 결핍인데, 김에는 빈혈에 꼭 필요한 철분이 듬뿍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빈혈에 김이 좋은 이유에는 단지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서만은 아닙니다. 철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한데, 김은 단백질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이죠. 평소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김을 드셔도 더욱 좋습니다. 김은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뇌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김에는 뇌로 산소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철분과 비타민 B12가 있어서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뇌 기능을 좋게 해준 데 큰 도움을 주며, 김 속 아미노산이 뇌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강화시켜주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 김에는 오메가3 지방산 중 하나인 DHA, 그리고 여러가지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여러 방면에서 뇌 건강을 지켜주는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김은 3대 질환인 암 예방에도 탁월하고, 갑상선 기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드셨을 때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 속의 폴리페놀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를 억제해 암을 예방을 하고, 김에 함유된 요오드라는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조절해 주어 갑상선 관련된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말 고마운 식품입니다. 김은 밥하고 김치만 있어도 한 끼를 뚝딱 해치울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게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건강에도 엄청나게 고마운 식품인데요. 하지만 이렇게나 맛도 건강도 좋은 김이 이렇게 드신다면 독약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을 위험하게 섭취하는 사례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을 잘못 먹는 첫 번째 방법, 다량 섭취하는 것. 우리가 김을 먹다 보면 특유의 감칠맛과 풍미 때문에 밥을 먹거나 간식으로 김을 계속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요. 모든 것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김에도 하루 권장 섭취량이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김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A4용지 크기의 김을 기준으로 2장 혹은 한 입 크기의 김 10장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적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생각 없이 간식처럼 계속 먹다 보면 김이 너무 얇고 배도 부르지 않아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겠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김이 바닷속에서 자라나는 생물이다 보니 바닷속의 증금속을 다른 영양소와 함께 흡수하기 때문에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의 김을 섭취하게 될 경우 김에 축적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여 신장병이나 생식기능 장애, 심한 경우 치매까지 도달하게 될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하루 권장 섭취량을 반드시 지켜 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을 잘못 먹는 두 번째 방법, 기름에 재워진 김을 먹기. 우리가 김을 먹다 보면 생김이나 구워진 김 등 조미가 되지 않는 김을 먹기도 하지만, 조금 더 맛있게 식사를 하기 위해 기름을 바르거나 소금을 친 조미김을 먹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름 풍미와 소금으로 인해 짭조름한 김은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사실 이렇게 조미된 김이 우리 건강에 적신호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름 때문인데요. 대다수의 분들은 조미김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면 소금 때문에 건강에 안 좋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사실 이 조미김이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조미김에 발라진 기름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미김을 먹을 때 김을 매번 재는 것이 귀찮기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재거나 마트에서 사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매번 재서 바로바로 먹거나 마트에서 사서 밀봉이 되어 있는 제품은 상관이 없지만, 재놓은 김 속 기름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서서히 산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름이 산화가 되기 시작하면 산화된 기름 속에 박테리아가 번식하게 되는데요. 산화된 기름 속에 결국에는 독성이 생겨 전신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간 속 세포를 손상시킬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동맥경화증이나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환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김을 건강에 도움이 되게 섭취하길 원하신다면 젠김을 되도록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상온에 보관했을 때보다 냉동에 보관했을 때 조미김 속 기름이 산화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으니까요. 보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미김이 아니더라도 보라색으로 이미 변한 김은 이 산패가 되었다는 신호이기에 집에 보라색으로 변한 오래된 김이 있다면 반드시 섭취하지 마시고 버리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김을 섭취하는 더욱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김을 섭취하는 더욱 올바른 방법은 김을 구워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김 속에 좋은 성분이 열을 만나면 파괴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와 정반대입니다. 너무 오래 구워 김을 태우듯 굽는다면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겠지만 김을 짧은 시간 구워 살짝의 열을 가해주면 김을 이루고 있던 단단한 형태의 분자가 쪼개지며 김 속에 있던 다양한 비타민이 몸에 흡수가 되기 좋은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을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 드시는 것은 김을 더 맛있게 먹는 동시에 오히려 건강에 도움되는 조리법인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라는 노랫말이 있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건강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건강할 때 챙겨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아프고 나서야 몸에 좋은 것 좀 챙겨 먹을 걸, 몸에 안 좋은 것은 먹지 말 걸 하고 후회하시는 모습도 많이 봐왔고 보험을 미리 들어놨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 채널에서는 건강뿐만 아니라 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들도 이야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거나 채널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배워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은 눈이었습니다.